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개념 강의 37번째 시간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수호운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이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간 우리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분야인데요. 국어 분야에서의 활동은 1920년대에 만들어진 조선어 연구회로부터 출발합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조직된 학술단체인데요. 지금의 한글날인 각야나를 만들고 한글 잡지를 창간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던 조선어 연구회는 1930년대 이후 조선어 학회로 이어지는데요. 이윤재, 최연배, 이극로 등이 주축이 된 조선어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고 한글 보급을 위한 강습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시기 일제의 민족말살 통치에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하는데요. 일제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겠죠. 사실 일제는 1938년 3차 교육령을 내려 한국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폐지했는데요. 한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었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조선어학회의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를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일제는 이윤재 등 조선어학회의 회원들을 잡아들여 모질게 고문하고요. 이때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한 이윤재는 결국 옥중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이러한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에 일어났고요. 이는 194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일제의 민족운동 탄압 사건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제의 탄압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실패로 끝납니다. 한편 언론사에서는 민족주의 진영과 손잡고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제가 1920년대에 저항해서 조선일보가 중심이 된 문자보급 운동에 대해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러한 문맹퇴치 운동은 1930년대로 이어져 브나로드 운동으로 전개됩니다. 브나로드란 민중 속으로란 뜻의 러시아어고요. 이러한 브나로드 운동을 주도한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역사 분야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 살펴볼까요? 일제는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고 한국인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1910년대부터 중추원에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는데요. 192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식민사관을 만들어 우리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식민사관에는 타율성론과 정체성론, 당파성론 등이 있는데요. 우리 역사가 외세의 간섭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타율성론이고요. 우리 역사는 의미 없는 왕조의 교체와 당파 싸움만 하는 정체된 역사였다는 주장이 정체성론과 당파성론입니다. 이러한 식민사관을 식민사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에 맞선 우리의 민족주의 사학, 중요합니다.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데요. 신채호와 박은식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신채호와 박은식은 주로 1920년대에 활동한 민족주의 사학자들인데요. 먼저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와 조선 상고사 등을 편찬해 고조선과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국이었음을 강조하고 신라의 화랑도를 난가사상으로 평가해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우리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또 박은식은 근대 이후 일제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의 아픈 역사, 한국 통사를 저술하고요. 독립운동의 과정을 서술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통해 민족의 혼인, 국혼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민족주의 사학의 계보를 정인보가 이어가는데요. 정인보는 1930년대 이후 활발하게 활동한 민족주의 사학자로 조선사 연구를 통해 한국의 어를 강조한 인물이고요. 안재홍과 함께 정약용의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는 등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1930년대에는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한 실증주의 사학도 등장하는데요. 이병도와 손진태 등이 진단학회를 조직해 진단학보를 발간하는 등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진단학회는 일제가 1930년대에 만든 청구학회에 대항한 단체인데요. 사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역사의 객관성을 주장한 진단학회는 항일 민족단체라기보단 단순 학술연구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1930년대는 민족주의 사학뿐 아니라 사회경제사학 분야에서의 활동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사회경제사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백남운입니다. 백남운은 유물사관을 내세우며 우리 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고대와 중세를 거쳐 근대사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식민사관에서의 정체성론에 강하게 반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경제 사학은 사실 사회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1920년대에 활동하던 사회주의 진영은 이처럼 1930년대에도 일제의 눈을 피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1930년대의 사회주의 운동 잠시만 살펴볼까요? 이 시기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지하조직인 혁명적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을 만들어 활동했는데요. 대표적인 노동운동으로는 강주룡의 을밀대 농성이 있습니다. 이 강주룡이란 인물은요, 평양의 을밀대 위에 올라가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여성인데요. 가끔 문제에 등장하니까요, 잘 기억해두세요. 그럼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활발한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종교계의 활동에 대해 살펴볼까요? 종교계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다양한 민족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사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은 거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중 당군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종교는 국외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요. 왜 1910년대 북간도에 세워진 중광단, 기억나시죠? 이 중광단이 대종교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처럼 종교계에서의 독립운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어지는데요. 먼저 천주교와 개신교는 교육과 의료사업을 전개하고요. 특히 개신교는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에 강하게 거부하여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도교에서는 1920년대 소년운동을 주도했는데요. 어린이라는 잡지를 발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 천도교가 원래 동학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임내천 사상을 내세웠던 동학은 일제강점기에도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천도교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방정환인데요. 어린이날을 만든 유명한 분이시죠? 방정환은 가혹한 현실 속 학대받던 어린이들의 인권을 주장한 인물로 어린이날도 어린이라는 용어도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또 불교계에서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한용운이 활동했고요. 한국의 새로운 종교인 원불교 역시 저축운동을 벌이고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등 이 시기 활동했던 종교단체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학과 예술 분야인데요.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민족은 문학과 예술 활동을 통해 독립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먼저 문학 분야에서는 윤동주와 이육사, 시문 등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인 저항문학가들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육사의 광야, 윤동주의 참외록 등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죠. 특히 이육사와 윤동주는 193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한 저항시인으로 여러 작품 활동을 하다 일제에 체포돼 광복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인물들인데요. 수감번호 264번을 필명으로 사용했던 이육사. 그의 시 광야를 잠시 감상해 볼까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어떠세요? 이육사의 간절한 독립의지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독립을 노래했던 저항시인들에 반해 친일시인도 있었는데요. 서정주와 노천명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노천명은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라는 작품을 통해 내가 남하였으면 영광의 날 귀한 부르심을 받아 아시아의 운명을 걸고 전쟁에 나갈 것이라며 일제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한국 청년들의 적극적인 전쟁 참여를 유도하는 친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1920년대의 영화 아리랑이 중요한데요. 아리랑은 나은규의 작품으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애환을 표현한 영화였습니다. 이 시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했던 영화 아리랑.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맞선 우리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로 길고 길었던 일제강점기가 끝났는데요. 식민지라는 통한의 시대,
그 시간을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분들께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중요 포인트, 민족문화 수호운동에서는 무엇보다 국어 분야와 역사 분야가 중요합니다. 특히 식민사관에 맞선 우리의 민족주의 사학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문학과 예술, 종교계의 활동까지 분야별로 잘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